결혼을 하고 생활을 해보면 배우자와 경제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나는 수입의 대부분을 아끼고 모아서 잘 사용할 자신이 있는데 와이프는 소비가 너무 심해서 걱정입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수입의 10% 정도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모을 자신이 있는데 와이프는 100% 이상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와이프분하고 헤어지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작 이것 때문에 헤어질 수 없으시다면 와이프와 경제적으로 금전적인 부분만 헤어지시면 됩니다. 사람은 각각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이 있다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면 어디선가 삐걱거리고 불화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검소함을 자랑하고 본인은 인색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누군가와 같이 살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와이프의 소비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스스로 절약하고 번 돈의 10% 이하로 쓰면 되는 것이고 와이프는 다 써도 그냥 놔두세요. 실제로 살펴보면 와이프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껴 쓴다고 와이프가 조금 소비해도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돈을 절약해서 잘 모으고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이 본인 혼자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 돈을 모으는 동안 와이프의 내조, 육아, 살림 등 와이프의 손길이 모든 곳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절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절약해서 돈 1억을 모았다면 와이프를 위해 1000만 원은 써도 좋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수입이 많이 생겨서 와이프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저 혼자 잘나서 돈을 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들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와이프가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동차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허도 없는 와이프이기에 일단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하고 불합격 없이 면허를 따면 바로 차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한 동기부여를 주었던 탓인지 바로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고른 대형 세단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더 잘 풀렸습니다. 일도 사업도 수익이 올라갔고 가정의 화목도 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돈을 잘 쓰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이익을 잘 배분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10억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초보 사장들은 그 돈을 본인 사업에 모두 재투자하려고 합니다. 큰 이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본인 사업이 제일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투자하면 또다시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노련하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하며 좀 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일처리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10억의 수익이 발생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와이프의 내조, 육아, 살림 등 모든 것이 배우자 덕분입니다. 실제로 본인만 출근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와이프가 그 지분의 반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축구에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와서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그 골의 지분 절반은 크로스를 올린 선수에게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10억의 이익 중에서 절반을 와이프에게 주어도 괜찮습니다. 절대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속으로 10억을 지금 재투자하면 앞으로 벌 돈이 얼마인데 하면서 실제 재투자를 해도 결과는 좋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10억 정도면 절반을 줘도 괜찮습니다. 5억을 받았다고 와이프가 다 써버릴까요? 아닙니다. 부창부수가 되어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사업한다고 직원들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심지어 어떤 회사는 열심히 하라고 숙소까지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가정과 일 모두 원활하게 운영 및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돈을 아끼고 모아서 수익을 내는 것을 보여준다면 아내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좋고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우선 경제관념이 다른 아내를 존중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매 투자도 비슷합니다. 내가 경매 투자를 하는데 와이프가 반대하고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린다면 그냥 인정하고 알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좋은 방법은 몰래 하면 됩니다. 소액으로 모르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낙찰 후 임차까지 맞춘 다음에 좋은 곳으로 외식을 하러 갑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슬며시 얘기를 합니다. 실은 경매 투자했는데 낙찰받아서 월세를 받고 있고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30만 원이 들어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턱 쏠려고 좋은 곳으로 밥 먹으러 온 것이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매를 반대하던 와이프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할까요? 또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소리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래? 어딘데? 그럼 밥 먹고 거기 한번 가보자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낙찰받아 세를 놓은 집으로 가서 적절하게 설명하면 나쁘지 않네? 세는 잘 들어오겠네? 괜찮네 등 와이프의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매 투자에는 협조와 더불어 조언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경제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투자 마인드가 일치하지 않으며 돈에 대한 철학이 다르신가요? 일단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배우자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서히 어려웠던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더 좋은 사업이나 투자 환경을 덤으로 얻으시고 행복한 가정도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